오늘은 이제 연말도 다가오면 술자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그러다 보면 최근 또 쟁점인 음주운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 상에서 연말하면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떠올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연말하면 일단 모임을 많이 떠올리고 있었고요. 네, 뭐 막년회, 송년회 그렇죠. 그런 거죠. 뭐 당연한 거고요. 2017년, 18년 변함이 없는데 일단 달라진 것들이 보면 작년보다 맛집이나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모임도 좋지만 맛집을 또 탐방한다거나 또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는 그런 네.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예. 반면에 술에 대한 관심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는 4위였는데요. 술이 2018년엔 5위로 내려왔고요. 4위에서 5위면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뭐 술이 빠질 수는 없죠. 사실 뭐. 근데 아무튼 과거에는 연말 모임 술 이거였다면 요즘은 연말 모임 그러나 맛집, 네, 여행 이런 것도 있다. 그렇죠. 네. 술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 감성, 긍정 감성은 어떤 식의 변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과 그 술자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그 긍정 반응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2014년에 긍정이 52%였는데 예. 사실 이제 술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좀 언급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 이제 긍정 감성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2016년 기점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아무래도 이 연말에 음주를 과도하게 즐기는 것보다는 이게 적당히 즐기는 음주 문화가 정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연말과 음주랑 같이 언급이 됐을 때 2015년에는 뭐 찌들다, 뭐 싫어한다, 뭐 만취 상태, 이런 부정 키워드가 많았는데 2016년부터 18년도 사이에는 달라지다, 기분 좋다, 맛있다, 이런 키워드 외에도 부담이나 거절, 조심하다 등 술자리에 대한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을 또 거절한다라는 그런 인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억지로라도 술을 많이 먹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식으로 변하고 있다. 네. 이런 거네요. 2016년이 기점이 된 거는 김영란법. 그때부터 이 술에 대한 감성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 김영란법. 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연말도 또 직장인들에겐 또 하나의 일이 될 수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기점이 바뀐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음주나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변화가 있습니까? 배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변화가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술 문화를 또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술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은 글쎄 이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8월 10일부터 13일 전국 1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내용인데요. 예.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음주 예절은 어릴 때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술은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어른 얘기, 앞에서. 네, 어른 앞에서. 네. 예. 그런 이 응답이 84.6%나 됐고요. 예. 근데 과연 음주 예절을 이렇게 중시할 이유가 굳이 있는지, 물론 제대로 배우는 건 필요하겠지만 네. 또 술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마치 스트레스 해소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런 응답이 약 70%가 됐고요. 70%? 네. 또 우리가 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 좀 이게 편견인 것 같기도 한데 담배는 안 되지만 술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63%나 됐습니다. 또 술을 잘 마시는 것도 능력이다. 57.8%. 그러니까 뭐 두주불사. 아직도 술에 좀 관대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주당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최재훈 이사도 술 좀 하시잖아요. 네. 아니요, 저는 이 CBS 방송하면서부터 술을 거의 안 먹습니다. 네. 저는 과일도 참외만 먹어요. 가짜 뉴스네요. 네, 참외하는 마음으로. 자, 네. 또 술과 음주에 관대한 한국 사회를 나타내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단체 회식, 그렇죠. 이런 경우에 술은 빠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역시 이 63.8%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달라진 빅데이터의 내용처럼 이제 여행을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맛집을 찾아갈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술은 빠질 수 없다. 예. 근데 이 술에 관대한 문화, 그래서 우리가 주치 감형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술에 취해서 뭐 실수를 저지른 거에 있어서 좀 용납을 해줄 수 그건 있다는데 문제가 있죠. 네. 그건 지금 바꾸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 정관영 의원께서도 정말 상당히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는 술을 잘 마시면
윗사람에게 이쁨 받는 분위기가 존재한다가 여전히 62.5%나 됐습니다. 3명 중 2명 가까이.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시면 우쭈쭈 이렇게 아이 귀엽다 이렇게 하는 여전히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네. 보통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려면 술은 좀 마셔야 돼. 뭐 이런 인식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술을 먹는 목적에 남자, 여자 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음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인간관계 형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술을 마실 줄 알아요. 아니 남자가 말이야 술 좀 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게 84.6%나 되는데 예. 여성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부정적이기보다는 네. 좀 아주 우리가 지나친 음주가 아니라 좀 기분 좋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음주할 수 있다가 여성들의 경우는 75.2%인데 예. 우리가 전 이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술을 꼭 마셔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된다. 남성의 10명 중 7명 가까이 또 여성들도 절반 이상이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네, 곧잘 뭐 회식 문화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이거 좀 술 좀 할 줄 알아야지 예. 이런 이야기들을 허다하게 또 하는 것 아닌가.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네. 남성은 술을 마시는 목적의 1등이 인간관계 형성인데 네, 여성은 1등이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회생활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글쎄요, 그런 면도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예. 이 음주 문화가 점점 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 최근에는 이 술자리에서 술을 억지로 권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아주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건 좀 좋은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이제는 좀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네. 술의 문화 네. 변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십니다. 빅데이터 상에는 술을 누구랑 제일 많이 먹는다고 나옵니까? 이 술자리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연말 술자리와 일반적인 술자리로 나눠봤을 때 연말 술자리나 일반 술자리나 다 친구가 친구.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예. 1위고요. 예. 하지만 연말 술자리에서는 2위가 이제 직장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말은 회사 관련된 그런 술자리가 많이 또 있다라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술자리에서는 거의 직장 관련된 분들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2위가 선배, 3위가 지인, 그 외에 가족, 동료, 형, 오빠. 그러니까 동료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인들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그런 직장인들의 동료들하고는 예. 술자리를 갔지만 정말 이 직원이나 부장 같은 이런 분들하고는 연말 술자리 외에는 잘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데이터상에서는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말에 이제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아지면 동시에 걱정하는 건 뭐가 제일 많이 걱정? 아무래도 뭐 술이라는 게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네. 연말 술자리 걱정과 함께 언급이 된 키워드는 1위가 건강이고요. 건강. 그리고 이제 2위가 음주운전. 네, 그러니까 네. 음주운전을 하게 될 그런 또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위가 이제 음주를 강요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체력이나 숙취 또 이제 막차 시간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음주에 대한 어떤 그 운전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연말이 되면서 좀 부담스러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좀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히 요즘 음주운전이 계속 사회적 쟁점이 되니까 더더욱 빅데이터 언급도 많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지금 음주운전 그러니까요. 곤혹을 치르기도 했고요. 네. 또 청와대의 김종천 의전 비서관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강조했었거든요. 맞아요. 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휴가를 나갔던 해군 병사 네. 후배죠. 맞아요. 근데 사실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윤창호 네. 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창호 사고도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지금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은 일찌감치 취해졌어요. 제가 번외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사고 치면 복귀 날짜를 정해주거든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그 인식이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걸 알려주는데 보통 이 세금 탈루는 1년 정도 자숙 기간을 갖고요. 그리고 도박 같은 경우는 2년. 하지만 음주는 3년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주가 가장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음주한 연예인, 음주의 그런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연예인들은 사람들 인식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복귀 날짜가 더 늦어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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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연예인들 공인이지 않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 우리나라 운전자들 음주운전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인크루트와 두이 서베이가 4,507명을 조사를 한 내용을 26일 발표한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인데 예. 뭐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따끈하지가 않은데 무려 운전자 4명 중에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4명 중 1명? 그러니까, 네. 도로에 다니고 있는 4명 중 1명은 적어도 상당히 술을 마셨을 좀 이 늦은 밤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이 한 있다. 번쯤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려 80% 정도가 이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 정도가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주운전을 했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10명 중에 8명의 우리 시민 국민들이 정말 윤창호 사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면 사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보여집니다. 네. 내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가 한 80%가량이 응답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압도적 지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3명 중 2명 정도는 지나치게 약한 편이다라고 하는 응답을 내놨고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 10명 중 8명에 가까이 이 찬성,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었는데 이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비율은 8%에 그쳤습니다. 네, 안 될 일입니다. 네. 어떻게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우리의 이 음주운전 단속이 이 서구 유럽에 비하면 상당히 좀 무른 편이었고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편이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도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5%가 찬성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0.1% 이상이면 그냥 면허 취소만 하는데 그 정도죠. 그게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상죄라는 새로운 죄를 만들어서 적용시키자. 거기에 75% 찬성. 그렇죠. 이제는 치사상 할 수 있는 정도의 죄로 우리가 위험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앞서 이 최재원 이사도 분석을 해주시면 이 음주운전에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사실 좀 잊을만 하면 빨리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최재원 이사의 조언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조금 더 자숙 기간을 가지거나 아예 복귀를 금지시켜야 한다가 3명 중 2명 정도로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몰수 구형하자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한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례 중에서 이 미국 메이저리그죠. 강정호 선수 음주운전 했다가 얼마나 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까?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죠. 저는 처벌보다도 예방 쪽으로 좀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배본부장님보다는 그래도 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기술적으로 일단 음주 측정을 해야지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일본에는 이미 이제 시제품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거는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법으로 이제 차를 못 써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는 거죠. 비용도 되게 비싸게. 그렇게 하면은 뭐 세금도 걷어질 수도 있고. 좋죠. 법도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에요. 법도 강화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밤 10시까지는 광고를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이후에라도 지금까지 보면 이른바 아이돌이 광고 모델로 상당히 또 환영받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또 우리가 술 한잔 마시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이 ASMR이 이게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방송에서 광고할 추억의 때 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학원 다니세요? 오늘 연말 음주 관련해서 보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술에는 좀 관대한 또 술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억지로 술을 권하는 문화와 분위기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또 응답이 대부분 많았다. 그리고 술을 하면 건강을 제일 먼저 우려하고 음주운전을 또 바로 우려하더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가 압도적 대세였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연기는 재촬영할 수 있지만 현실의 음주운전은 다시 복귀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심 읽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최재원 이사,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본부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